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13차 시 함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함수 기초 부분인데, 함수 기초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함수를 공부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참조라고 있죠.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법에는 참조 연산자가 어떤 것이 있고 참조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공부해서 직접 타이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꺼내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자동 합계에 묶어 놨는데, 이 자동 합계에 있는 기본 함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한 자료 파일을 열어가지고 엑셀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제 파일 열으셨으면 아래 보시게 되면 워크시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 빈 공간에서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저희가 참조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는데, 참조에는 값을 참조하는 방법과 참조 연산자, 참조 방식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저희가 참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참조에서 알아둬야 될 세 가지: 값을 참조하는 방법, 참조 연산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조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먼저 값을 참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특정한 셀에 있는 값을 읽어들여서 수식이나 함수에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참조를 하실 때에는 현재 시트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앞에 등호 는을 치시고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셀에 있는 값을 읽어들여서 쓴다는 뜻이에요. 현재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값도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시트에서 하는 것은 시트명하고 느낌표를 친 다음에 셀 주소를 치시면 돼요. 다음으로 참조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참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연산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연산자에는 콜론이라는 것과 쉼표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콜론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쉼표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지정할 때 써먹는 연산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참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참조 방식에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어요.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변동 주소. 그런데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주소가 안 바뀌어요. 고정 주소. 그리고 혼합 참조는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에서 사용했던 것이 같이 섞인다는 개념인데, 저희가 고정을 할 때에는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주소 앞에 달러를 붙이는데, 절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 열번호나 행번호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요. 상대 참조는 달러 표시가 안 붙습니다. 혼합 참조의 경우에는 열번호나 행번호 한 군데만 붙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하고 A 1번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A 한 다음에 달러 표시하고 1 쓰든지 해서 한쪽만 붙는 것을 혼합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과 변동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F4키라는 거예요.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 있죠? F4키를 누르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게 순서적으로 4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값을 참조한다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값을 참조한다는 것은, 자, 지금, 자,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김미정의 중간고사가 85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점수를 그대로 읽어드려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 는 표시하시고, 해당 주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여기 C3번 주소죠. C3번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85 그대로 읽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참조할 때에는 현재 시트에만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것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죠. 자, 제가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요 값을 읽어드려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더해 볼게요. 자, 는 표시하고 서진수의 중간고사 점수와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워크시트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유창상의 커뮤니케이션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 동일 시트에 있는 거는 그냥 셀 주소가 나오지만 다른 시트에 있는 것은 워크시트의 이름, 그 다음에 느낌표가 붙고 그 다음에 셀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자료도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142라고 해서 C4에 있는 값과 두 번째 워크시트에 있는 C3에 있는 값을 더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참조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참조 연산자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조 연산자에는 콜론하고 쉼표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저는 지금 여기 중간고사의 범위 이 부분을 합계를 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밑에다가 조금 이따 저희가 공부하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자동 합계를 사용해서 한번 합계를 구해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동 합계 삼각형 단추 누르시고 합계 고르신 다음에 자, 여기 주소 보시면 C3번부터 시작해서 C9번까지가 범위가 잡혔죠. 자, 그리고 엔터 쳐보면 자, 여기 이 구간이 합계가 구해졌는데 자,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합계를 구하는 거는 썸함수예요. 자, 합계를 구하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C3번부터 시작해서 C9번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데이터까지 범위를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 범위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 없이 쭉 이어졌어요. 이것 보러 우리가 연속 데이터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를 띄엄띄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말고사 점수 밑에 제가 한 칸 건너 하나씩 한번 자료를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하고 방법은 똑같이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동 합계에서 합계 누르시고 자, 여기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추가 선택할 때에는 컨트롤이죠.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한 칸 건너 박주영, 그 다음에 또 한 칸 건너 오선영, 한 칸 건너 박진희의 기말고사 값을 클릭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 누르면 해당 값을 더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줬는데 자,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참조한 값을 보시면 D3번, D5번, D7번, D9번 해가지고 데이터를 참조했을 때 떨어진 데이터라서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써줘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연속 데이터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앞에 거는 C3번, 즉 시작 위치와 맨 끝위치 두 개만 써주고 가운데에 콜론을 붙이면 앞에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것까지 연속 범위를 지정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참조 연산자에는 콜론과 쉼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참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조 방식에는 주소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빈 공간을 사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값이 있습니다. 10 차이로 밑에는 20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5칸을 채울게요. 자, 그 옆에 100 단위로 100 200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자동 채우기로 채우기.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자, 여기 앞에 있는 거에다가 뒤에 있는 거를 더해서 여기 합계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수식을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는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등호 는 시작한 다음에 앞에 거 참조해서 더하기 뒤에 거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110이라고 해서 값이 만들어지죠. 자, 이 11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소를 보시면 J8번에 더하기 K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아래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식을 사용해서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을 또 똑같이 쓸 게 아니라 저희는 자동 채우기를 해서 값을 채울 겁니다. 자, 볼게요. 수식이 있는 결과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셀에 셀 포인터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여기 사각형 점 보이죠? 자, 이게 자동 채우기 핸들인데 이 핸들을 잡고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어떻게 주소를 참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찍어서 보시면 주소가 J9번 더하기 K9번으로 해서 하나 증가가 됐죠. 제일 마지막 거 찍어볼까요? 자, 제일 마지막 거를 딱 찍어보시면 J12번부터 K12번까지 주소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수식을 쭉 복사해서 채우시게 되면 행번호나 열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식도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보러 우리가 상대 참조 또는 쉬운 말로 변동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산식을 만들다 보면 이 주소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자, 여기 똑같이 자,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200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이거 자동 채우기해서 500까지 채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10%를 한번 써볼게요. 10%. 자, 그런 다음에 이 옆에다가 계산하는 값은 100이란 숫자의 10%를 구하라 할 거예요. 100의 10%면 10이겠죠. 자, 한번 값을 구하라 해볼게요. 자, 는 등호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앞에 거 참조해서 곱하기 뒤에 거 퍼센트 엔터키 눌러주시면 자, 100에 대한 10%를 구해서 10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다음 것도 똑같이 200에 대한 10%, 300에 대한 10%, 400에 대한 10%, 500에 대한 10%를 구하고 싶어요. 똑같이 10%라 여기 밑에 안 채우고 여기 위에 있는 값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고 아래로 쭉 드래그 했는데 이상하죠? 에러가 났어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찍으신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보면 자, 클릭을 했을 때 수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참조하는 게 파란색, 빨강색. 파란색은 M8번, 빨강색은 O8번 해가지고 어디를 참조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바로 밑에 거 한번 참조하는 거 살펴볼게요. 자, 밑에 셀 찍고 수식을 클릭을 해봤더니 자, 보시면요. 앞에 거에다가 10%를 구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동 채우기를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주소가 증가해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없는 빈 공간이라서 값이 0으로 계산이 되어서 최종적인 값은 0을 곱하면 0이 나오는 거죠. 자, 맨 밑에 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맨 밑에 거 찍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찍어 보시면 참조하는 게 보이죠? 자, 앞에 거 숫자에서 10%를 구해야 되는데 0을 곱해 버리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서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수식이 바뀌지 않고 항상 여기 10%는 고정적으로 참조를 해야 되는데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소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값을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계산식 선택하시고 자, 여기 위쪽에 가보시게 되면 N8은 숫자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읽어드려야 되지만 뒤에 있는 5, 8번은 이 퍼센트 비율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방식을 바꿔주는 단축키 키보드에서 F4키를 딱 누르시게 되면 앞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달러 5에 달러 8 해가지고 달러 표시가 붙으면 고정 주소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 주소로 바꾼 다음에 확인하시고 자, 이제 이 바뀐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쭉 잡아당기시면 자, 이제는 계산이 잘 되죠. 값을 어떻게 참조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수식을 찍어 보시면 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는 증가해서 잘 바뀌었고 뒤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아 가지고 고정돼 있죠. 자, 제일 마지막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식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수식 클릭해 보면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변동해서 잘 참조했고 뒤에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500에 대한 10%는 50이다 하고 값이 잘 찾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바꿔야 될 때가 있고 고정을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잘 골라서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조 방식 중에서 혼합 참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혼합 참조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섞인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아까 입력한 수식 가지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 보시면 자, 여기 고정 주소 사용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키보드에서 F4키 눌러볼게요. F4 눌렀더니 앞에 열 번호에서는 달러가 없어지고 행번호만 남았죠? 다시 한번 F4 누르면 이번엔 열 번호에 붙고 행번호에는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F4 눌렀더니 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상대 참조가 가장 기본입니다. F4 누르면 고정, 절대 참조, 또 누르면 혼합 참조. 뒤에 거에 붙고 앞에 거에 붙고 그 다음에 상대 참조로 돌아오죠. 그래서 4개가 한 사이클이에요. 누를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즉 4번이 돌아가는 사이클로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 방식을 바꿔줄 때에는 키보드 F4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참조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는 거 좀 지울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선택해서 컨트롤 빼기 눌러가지고 열삭제 해버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이 표를 사용해서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총점을 구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란 함수예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동 합계라고 있어서 자, 이거 합계를 구한다고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수식을 보시면 sum sum이란 함수가 나오고
C3번에서 D3번까지 엔터키 딱 치시면 합계가 구해지죠. 그런데 여기 수식을 보시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죠. 이 sum이란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이렇게 앞에 함수의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괄호를 열은 다음에 그 안에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괄호를 닫아줘요. 이게 함수를 구성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명 괄호 열고 인수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요걸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사용했던 건 지우시고. 자, 총점 부분에 자, 저희가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는 한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실 때에는 S, U 이렇게 치시면 이 알파벳 철자가 들어가진 함수명들이 목록으로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키보드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함수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요거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함수 목록을 고르신 다음에 탭 키를 눌러주면 함수 입력이 돼요. 그런 다음에 범위 지정해 주시고 괄호를 닫으시면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는 한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쓴다 그랬죠? SU 이렇게 치시면 함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목록이 쭉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여기 마우스를 사용해서 함수 목록을 고르시고 함수를 입력을 완료를 하시려고 그러면 함수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 괄호를 닫으시면 해당 범위에 있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탭키를, 마우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더블 클릭을 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는 저희가 기초 과정에서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함수를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함수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 쭉 바로 타이핑을 해서 끝내시면 되는데 처음 기초 과정에서는 아직 함수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서 괄호 안에 인수 쓰는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위주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를 꺼내는 방법은 일단 함수의 이름 쓰는 것까지는 똑같이 해야 돼요. 자, 는 하시고 S, U, M까지 가가지고 함수 골랐죠? 자, 저는 탭키 눌러가지고 함수 입력 완료하고 자, 함수 마법사를 꺼낼 때에는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fx 단추가 있어요. 이 fx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법사를 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의 인수창이 뜨죠. 자,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는 sum 함수다. 그리고 sum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는 이렇게 있다. 여기에다가 내용을 채워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 설명글을 보시면 돼요. 아래 설명글을 보시면 여기 넘버 1이라고 하는 인수는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내가 합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범위 지정해 주시고 값이 입력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값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괄호 안에 인수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를 좀 더 쉽게 힌트를 얻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함수나 수식을 사용해서 셀에다가 입력을 하면 셀에 표현되는 것은 수식의 결과값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수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수식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한 다음에
키보드 일자 왼쪽 옆에 보면 어퍼스트로피 있죠? 틸드키랑 같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컨트롤하고 어퍼스트로피를 딱 찍으면요. 셀에 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다시 한번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딱 찍으면 결과값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셀에서 수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본 함수라 그러면 자동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 이렇게 자동 합계라고 해서 5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함수를 살펴볼 겁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 알아볼게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제가 범위 지정해서 지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총점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자동 합계 있는 부분 가서 합계 누르면 자동적으로 함수의 이름과 인수가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인수의 범위가 제대로 잡혔으면 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평균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평균 누르면 평균은 average란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average 한 다음에 저는 평균을 구하는 범위가 위쪽이 아니고 여기 중간 기말에 해당하는 옆에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C4에서 D4번까지의 평균을 구하라 하고 엔터 치면 68점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개수 구하는 거 나오죠? 자, 개수 구하는 것은 자, 이게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커서 대시고 자, 여기 김미정부터 시작해서 박진희까지 몇 명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자, 자동합계에서 숫자 개수 클릭하면 자, 위에 범위 잡혔죠? C3번에서 C9번까지.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총 7개다 하고 이렇게 찾아지죠. 자, 그래서 개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자동합계에 가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max예요. 그래서 max, max란 함수는 이 데이터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줍니다. 엔터 쳐보면 95점 가장 큰 값이 찾아지죠. 자, 이 옆에다가는 제일 작은 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제일 작은 값은 함수 중에서 최소값 함수는 min이라고 돼 있어요. 미니멈, 제일 작은 함수. 자, 그러면 범위를 또 저희가 여기 기말고사 범위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인수 들어가는 부분에 기말고사 범위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 눌러보면 이 해당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70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주죠. 자, 그래서 제가 자동합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를 내는 함수들인데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개수를 세거나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앞으로 함수 사용하실 때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제일 처음에 등호 는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쓴다고 그랬어요. su 쭉 나오면 이름 목록 찾아서 탭키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저는 탭키 누르고 그 다음에 마법사 창을 쓰실 때에는 fx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마법사 창이 뜬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값이 구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매번 할 때마다 마법사 창을 반드시 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하시다가 인수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마법사 창을 띄우시고 인수가 1가지인 경우에는 거의 그냥 바로 범위 잡아갖고 괄호만 닫아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요령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함수 입력합니다. 는 하고 함수의 이름 sum 고른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 인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여기 범위 하나만 쓸 때 범위 하나 지정하시고 바로 닫기 누르면 마법사 창 안 띄워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요, 범위를 여러 개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마법사 창을 띄워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조란 무엇인가, 값을 참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 콜론하고 쉼표가 있다 그랬죠. 콜론은 연속 범위, 쉼표는 떨어진 범위, 띄엄띄엄. 그 다음에 참조 방식 살펴봤었죠. 참조 방식에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주는 거는 F4라고 그랬죠. F4키 눌러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바꾼다고 그랬어요. 잘 알아두시고, 상대 참조는 변동 주소, 절대 참조는 고정 주소라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공부한 내용은 함수 사용법이죠. 함수는 시작하실 때 등호 는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붙은 다음에 괄호 열고 인수 쓴 다음에 괄호 닫고, 그리고 그렇게 함수를 입력하실 때에는 fx 단추 눌러가지고 마법사 꺼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자동합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